정말 이 늦가을에 떠나는 참 서정 깊은 날입니다. 특히 그 죽주산성이라는 데도 아주 좀 안성에서는 역사적 유산으로 지금 널리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주장성이라는 성을 쌓고 나중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항몽전에 몽골에 대한 요새로서 전투의 요새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의 치욕이 47일 동안 치욕이 영원히 남아가지고 우리 남한산성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참 참담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참 괴로워했던 학자들이 계세요. 이것은 진실이 아닌데, 남한성의 진실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다가 그분들이 병자호란이 있었던 1636년 그로부터 우리 인생의 주기 60년이 6번 돌았던 1996년 4월 27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일요일 날 모이자 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게 돼 있어요. 이것은 이제 중간에 가는 거니까 토요일이 됐습니다만, 그래서 1996년 4월부터 거의 한 280배 회를 우리가 모여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에 주로 역사학자들, 그 다음 문화재청에 있었던 이제 조유전 박사라고 무령왕릉 발굴자, 이런 분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, 거기 지금 경기도에 그 남한산성 종합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, IMF 때 만들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유산으로 등록시켜야 된다, 이런 목표로 결국에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해가 5주년, 그래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록 5주년 기념식에 많은 분이 다 오셨습니다만은 아주 큰 행사를 하게 됐고, 또 내년도에도 행사를 할 겁니다. 거기에 남사모 창립식을 같이 해서 하게 됩니다. 그 남사모로 인해서 남한산성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겁니다. 고려 항쟁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긴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영남으로 내려가는 영남 대로 중에 한 길이고요. 그래서 우리 전쟁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, 또한 거기가 그 삼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장소고요. 한 1년인가 내가 저 중국에서 이태백 기념 예술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내가 작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작품을 보냈더니 이태백 기념관에 제 글씨가 소장돼 있어요. 별유천지 비인간, 인간 아닌 신선 사는 세상이 따로 있는가. 이거 산속이 오늘 처음 가보지만 아마 산성이라고 해서 산속에 갈 거예요. 오늘 같은 경치가 상상이 되는데, 그 시로 쓴 거를 내가, 근데 이걸 난 여기 있는 다른 분한테 이걸 준다고 그러는데, 이걸 낙관을 거꾸로 찍었는데 우리 김래도 회장이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드리겠어요. 드릴게요. 낙관을 제대로 찍은 거. 저한테 지금 낙관을 거꾸로 찍은 거. 세상은 거꾸리가 더 좋다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예, 남사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영입니다. 또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. 특히 이제 이따 가서 말씀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안성하면 이 미륵의 성지거든요. 그래서 그 미륵에 대한 걸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. 특히 그 사진 중에 갖고 계세요. 궁예 미륵 사진을 보면 이제 궁예가 팔공자에다가 그 후에 환의 후에다라는 뜻으로, 즉 고중동이가 이제 고구려 관국시 고중동이가 이제 그 활을 잘 썼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궁예 미륵을 보면 웃입술이 이렇게 활 모양이고, 사진 갖고 계시면 보시면 아랫입술이 활 시입니다. 그리고 그 사이가 화살이고,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진을 좀 확대해서 찍었는데, 요 사진은 가솔리에 있는 쌍미륵사에 미륵이 둘이 있는데, 그 중에 한 미륵에, 즉 남자 미륵의 얼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궁예가 그 지방에서 살면서 미륵불을 자처하게 되죠. 그래서 안성이
물론 뭐 김제무학산이 우리나라 미륵의 최대 성지고 또 금산 미륵사라든가 금산사라든가 아니면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게 미륵 진앙과 관련있죠.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 미륵 진앙이 크게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제 안성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다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지만 그것도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, 그 안성 지방에는 그 미륵 불상이 약 20여 개 정도 남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따 가서 보시면 그 밑에 갈 시간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사무회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, 특히 이제 세계유산단체에서 특강도 하고, 매월 감사도 하니까 넷째 주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마 옛날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접근로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용인시에 보면은 그 처인구라고 있습니다. 처인. 그 처인 산성이 있던 곳인데, 거기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승병장, 당시로 봐서는 뭐 한 소대장급 또는 고참 하사관 정도 아마 직책이었을 것 같아요. 그냥 의병 수준이었으니까. 근데 그분이 그 처인성에서 그 이 군민들을 모아놓고서로다가 그 살레탄 지나가는 거를 그 화살을 쏴가지고 눈을 맞춰가지고 몽고군이 패퇴를 했죠.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후로도 8번을 걸쳐서 이 몽고군이 이 한국 이 조선반도를 한반도를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드는데, 그 한국사 진단학회에서 나온 그 한국사라는 책에 보면은 몽고군이 지나간 데는 제하고 해골만 남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강화도로 들어간 그 지도부나 산성으로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. 그때 아마 인구가 대폭적으로 줄어가지고 한 400만 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처인성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죽주산성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송문주 장군이라고 계세요. 송문주 장군. 이분이 이제 또 그 적은 병력 가지고 한 1000여 명 되는 병력 가지고 이 몽고군을 물리친.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그래도 이 몽고군을 갖다가 여러 번 물리친 그런 어떤 그 전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동이족이었던 그 순무정신이랄까, 이걸 그래도 고려 시대 때까지는 살아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가시면은 그 송문주 장군의 사당이 죽주산성에 있어서 저도 지금 그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분은 원래 몽고군이 그 물리치지 못한 그 성이 하나 있었는데, 그 김경선 장군 밑에서 아마 그냥 하사관 정도로 활약을 했어요. 그러다가 거기서 그게 아마 그 평안북도에 그 성이 있죠. 몽고군이 끝까지 함락 못 시킨 그 성이 있었는데, 그 귀주성.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귀주성의 박서 장군하고 이제 김경선 장군이 지키는데 하도 성을 함락시키기가 힘들어서 몽고군이 이제 개성으로 다 이제 그 강화도로 가서 이제 결국은 그 항복을 받아내고, 왕이 3차례나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와라. 근데 이 귀주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장군이 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당이 있어서 아마 잘 보존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경부선에 보면은 하여튼 이 삼국시대 때부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전투 사적지 또 그 나라를 구하는 사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원래 죽산면이 아니라 죽산군이었습니다. 군.
죽산군이 더 컸었습니다. 안성이라는 게 편안한 안자에 그 성서전을 써서 편안한 마을이라고 했는데, 예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기 1삼직 이거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것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 이유를 저도 알다 보니까 여기 의병들이 많았습니다. 죽산 의병들이 굉장히 강했고, 이 지역이 아주 그 아까 말대로 고려 항쟁도 있고, 그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도 여기가 전투지였고, 얘가 굉장히 지역들이 강한. 좀 아까 사실은 좀 못 보셨는데 칠장사를 잠깐 지났습니다. 칠장사도 7명의 장사를 그 기리는, 그래서 기렸다 그래서 칠장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임꺽정의 그 소설 배경이 됐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정도로,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좀 그 무인의 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, 예, 그래서 의병들이 여기 많았는데, 이것을 그래서 여기 일제가 여기 그 의병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은 헌병대 그를 파견해서 여기 실제 의병들의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, 예, 그래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일제가 여기를 죽산군이 아니라 죽산면으로 만들어 버리고요. 심하게는 지금 뭐 말씀하신 1중면, 2중면, 3중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. 이게 정말로 한심한 창씨개명 말 다음에 창지개명에 속하는 거죠. 땅 이름을 바꿔버린, 네. 1죽, 2죽, 3죽,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, 대나무 죽자를 써서 굉장히 그러니까 절개를 많이 상징하는 죽산 군수가 상당히 중요한 조선시대 직책 중에 하나였는데, 이것을 일제가 면으로 그 축소시키고, 그리고 그 이름 자체는 죽산면, 1중면, 2중면, 3중면 이런 식으로, 네,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 면을 바꿔버린 것은, 예, 이게 창지개명,